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남경엽 대표입니다. 월천가 3탄입니다. 3탄. 네, 3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번에 빅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빅뉴스가 있죠. 예, 9월 26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될 지역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수도권에서 일부 지역이 지금 네. 해제가 됐고, 지방 같은 경우는 세종시 빼고 나머지 네. 지역들이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빅뉴스예요.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어디 해제됐죠? 5군데의 도시인데요. 위로부터 보면 양주, 양주, 그다음 왼쪽에 파주, 파주, 그다음에 평택과 안성, 평택, 안성, 네, 그리고 더 위쪽에 동두천. 동두천. 그렇게 5개 도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해당되는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분양권 전매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관계없이 전매가 안 되는 것은요, 수도권하고 네네. 광역시입니다. 네, 수도권하고 오대광역시.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 전매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2020년도 9월 22일부터 이제 분양권은 수도권과 광역시 내에서 전매가 안 되니까 조정 해제와는 별개로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 풀렸네? 분양권 사러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럼 우리가 월천가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또 약간 변화가 생기는데 네. 이 시점에 맞춰서 분양권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플랜을 짜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역별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정 해제된 이후에 어떤 효과들도 키워드 잡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네. 조정 해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효과, 혜택?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청약 제도의 완화입니다. 청약 이게 완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용어가 2016년도에 113 대책, 11월 3일 날 나온 대책. 기억하고 싶지 않아.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싶지 않아. 예, 그때 너무 힘들었죠. 예, 다들 마찬가지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청약 규제가 뭐였냐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대 주만 청약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1주택 이상은 청약 어렵다. 그 다음 재당첨 제한도 오래 걸려있다. 원래 5년이었는데 이게 조정은 7년으로 바뀌고 투과지역은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재당첨 제한도 강화가 되었다. 이게 전부 다 풀립니다. 맞아요. 그게 다 풀리는 거죠. 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포인트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그런 것들이 이게 다 풀리긴 다 풀렸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매가 돼야 뭔가를 수익화 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매가 안 되는 이 광역시들 빼고 나머지 지역들에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더 잡아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조정 해제가 됐다는 것은요, 중요한 거 하나가 가점제가 줄어들고 추첨제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맞아요. 다시 부활되는 건가요? 옛날로? 예, 그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에서는 비기재 지역이 네네. 가점제가 40%, 네. 추첨제가 60%. 다시 돌아오는군요. 예, 그러면은 그보다 큰 평수는 무조건 추첨으로 가나요? 그죠, 100% 추첨제입니다. 그럼 옛날로 여기서 돌아갔네. 맞습니다. 피 보는 사람들 있죠, 피 보는 사람. 피 보는 누굴까요? 사람들. 과연 누굴까? 자,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 바로 가점이 낮으신 분들, 2030 세대나 최근에 집을 샀다 팔았던 분들 또는 주택을 한 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가점 자체는 낮고 어쩔 수 없이 추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제한이 있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좋겠네요. 게다가 중도금 대출도요, 네네. 세대당 2건 또는 인당 2건까지 나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중도금 대출 이야기만 나오면 그 생각이 나요. 서울에서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9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대체 이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바뀌지 않나요? 그건 안 바뀝니다. 이제 허그라고 하잖아요. 중도금 대출 한도가 5억이고 HF는 3억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역산을 하게 되면 80%를 나눠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다시 허그는 6억 2,500만 원까지 대출 나오고 HF는 3억 7,5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도가 수도권 광역시 또 이제 비수도권 비광역시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네이버 키워드 검색이나 은행에 문의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내 상황에 비추어서 중도금 대출 여부와 건수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워낙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어떤 대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둔다고 하면요. 무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에 딱 두 건을 중도대출 받으면 무리가 없죠. 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그런데 내가 규제 지역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을 대출 받게 되면 기존의 대출이 좀 흔들리죠.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이번 거 관련해 가지고 또 참고할 만한 내용 뭐 월천가를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을까요? 예, 지금 계속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분양권 투자로 또는 여유자금을 이 아파트로 다시 한번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 광역시가 아닌 지방의 대도시권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방 대도시. 예. 네. 그러면 이제 딱 특례시인 창원도 생각나고요. 그다음 이제 각 도의 그 대표 도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충청북도면 뭐 청주다, 충청남도면 천안이다, 아니면 전라북도면 전주다 이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인구 이제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비규제 지역일 경우 조금 거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요. 이게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서 다 풀렸는데 세종만 안 풀렸잖아요. 예. 세종은 왜 안 풀렸을까요? 세종은 저도 이제 계속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냥 세종 이꼴 서울이다. 서울 특별자치구 뭐 약간 이런 개념이라 그런가? 예, 거의 뭐 행정 수도가 세종으로 다 바뀐 개념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서울의 뭐 서블라인. 알다시피 세종도 금액 많이 뭐 안 좋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후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세종의 입주 물량이 6,000세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 얼마 없네. 예, 그러니까 입주 분양 엄청 많이 했었고 소강 상태,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한 거죠. 어느 정도 도시가 완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분양이 없다 보면 이제 인구 유입은 많아지고 전세가는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의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을 좀 기대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풀어줬어야 된다. 네, 아 그리고 수도권도 더 해줬어야 된다. 서울까지요. 서울 대주면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 송도가 또 남았잖아요, 조정으로. 아유 참. 풀어줘. 네. 자, 여기까지 월천가 3탄 여러분들께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청약 제도와 그다음에 분양권 투자 지역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또 누빌드 TV의 남규현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월천가 4탄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월룡의 모모천양 월룡이었고요. 이빌드 남규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이 좋아졌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